어느 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날 무시하는 걸까? 그 말을 하는 이의 표정엔 분노도 슬픔도 지침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잘해주었고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 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며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했으면 고마워는 못해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마음속엔 배신감이란 이름의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베풉니다.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잘해주려 하고, 더 다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럴수록 관계는 자주 뒤틀립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정함이 곧 사랑이고 배려가 곧 관계의 깊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며 때론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서 대하라. 이 말은 어쩌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소중하니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중하니까 더 다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다정하게, 무조건 이해해주며, 무조건 져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익숙함을 당연함으로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마음을 준 만큼,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던 그 다정함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되고 더 이상 그것에 감동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더 차갑게 굽니다. 내가 더 다가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어느새 관계는 진심을 준 쪽이 외로워지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처음부터 이만큼 다정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신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이 상황의 본질은 다정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정함을 유지하는 태도와 경계, 그리고 기대입니다. 다정함이란 사실 강한 마음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스스로가 먼저 균형을 잃으면 그 다정함은 곧 희생이 되고 희생은 오래가지 못한 채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쉽게 무너진다. 정말이지. 너무 가까이 가면 망가지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차갑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기 위한 따뜻한 거리감입니다. 어쩌면 다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일지 모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관계는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소중할수록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렇게 대하라.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군가에게 차가워져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끼고 싶다면 지켜야 할 선과 지혜, 그리고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 진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은 저를 피하는 듯합니다. 예전처럼 고맙다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더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저 연꽃을 보아라. 물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도 줄기를 길게 뻗어 물 위에서 피지 않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꽃은 물에 닿아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애정은 그렇게 피어야 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꽃은 썩고 너무 멀어지면 꽃은 피지 못하느니라. 너의 다정함은 처음엔 향기로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기대가 되었고 기대가 의무가 되었으며 의무가 집착이 되었을지 모른다. 제자는 깜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아끼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심은 아름답다. 그러나 진심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다정함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다정한 마음은 흘러야 한다. 잡아두는 순간 그것은 강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요. 아끼되 거리를 두어라. 사랑하되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다정함이 있다. 손을 내밀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그것이 다정함의 완성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정함이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젊은 시절 홀로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음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대하십니다. 오히려 이웃들에게는 더 다정하게 말하시고 웃으십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은 햇빛이 들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하지만 햇빛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타버리고 말지.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존, 저는 그 햇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뜻하게 비추고 싶었기에. 부처님은 잎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빛은 조용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림자가 생기고 너무 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너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사랑을 관리하진 못했다. 어쩌면 너의 다정함은 어머니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느니라. 저는 그저 사랑을 표현하려 한 것뿐인데요. 사랑도 숨을 쉬어야 한다. 마치 불꽃이 바람이 있어야 오래 타듯 관계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너의 어머니는 내 사랑을 모른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가까워진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제가 멀어져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내 다정함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상대는 너를 더 보고 싶어질 것이다. 진정한 다정함은 필요할 때 머물 줄 알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물러날 줄 아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숨쉬게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가까워 타버리지 않게, 너무 멀어지지 않게, 따뜻하게 오래가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자주 챙겨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내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끊임없이 다정하게 대하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곁을 지켜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멀어집니다. 상대는 점점 말이 줄고 눈을 피하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하는 걸까?
이토록 다정했는데 왜 이토록 차가워졌을까? 이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둘 다 틀렸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첫째, 다정함은 양날의 칼입니다. 다정함은 관계를 따뜻하게 데우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계속 타오르면 결국 상대는 덥고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다정함이란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도와주고 맞춰주고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행동은 상대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받는 쪽은 처음엔 고맙지만 점점 피곤해집니다. 부담감, 죄책감, 압박감이 생기고 결국은 거리두기로 반응하게 됩니다. 너무 고마운데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해도 표정과 행동으로 새어나옵니다. 둘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음악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빽빽한 다정함은 숨을 틔우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자식,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대화하고, 너무 자주 걱정하고, 너무 자주 손을 내밀면 상대는 혼자만의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가끔은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지 말고, 먼저 도우려 하지 마세요. 상대가 필요한 순간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틈이 바로 신뢰입니다. 진짜 관계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는 사이입니다. 셋째, 다정함에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정함은 점점 기대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내 편인데 너도 내 편이어야 하지 않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다정함은 칼처럼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니? 다정함은 말없이 주고받을 때 가장 순수합니다. 그 안에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넷째, 감정적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두면 정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상대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어야 상대의 눈빛과 말투, 표정을 온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 도와주고 원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다정함입니다. 지혜로운 다정함을 위한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말을 아끼고 때로는 묵묵히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줄일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잘 들립니다. 두 번째, 먼저 주지 말고 먼저 바라보세요. 도와줄 게보다 괜찮아? 가 더 진심입니다. 주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세 번째,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다정함이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여백이 필요한 순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할수록 다정하게 대하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다면 너무 다정하려 하지 말고 대신 조용히 머물며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은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더 깊이 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통찰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남성, 고개를 떨군 채 스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둘 사이가 너무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던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켠 뒤 말했습니다. 긴 인연일수록 서로를 잊기 쉽지요. 하지만 그건 얼굴을 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잊는다는 뜻이지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잊는다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기대어 상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물 위에 그린 그림과도 같습니다. 다정함이 멈추면 그 그림은 곧 흩어지지요.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다정했던 마음을 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었는데 이젠 말조차 아끼게 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조심이 될 수도 있지만 침묵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면 오늘 다정하세요. 내일은 그 다정함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젊은 여성이 스님 앞에 앉아 말합니다. 스님, 요즘 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만 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시겠죠?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잔소리 속에도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마음의 소통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자꾸 짜증을 내고 무시하게 됩니다. 가족이라서 더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주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작고 무겁지 않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아픕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이면 언젠가는 아픔이 됩니다. 여성이 눈을 감으며 말합니다. 다정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왜 가족한테만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족은 내 삶에서 가장 오래 남을 사람들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이니까 오늘 더 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익숙해질수록 때로는 너무 편안해지고 솔직해지죠.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말보다는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려의 언어를 잊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고 침묵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조용함이 상대방에게는 무례가 되고 익숙한 습관이 오히려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너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곁을 가장 쉽게 떠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특별한 일보다 필요한 건 바로 다정함입니다. 그 다정함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누는 인사 한마디, 눈을 마주하며 건네는 미소, 바쁜 하루 속에도 마음을 다해 전하는 짧은 안부,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따뜻한 표현. 이런 사소한 다정함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누는 관심과 배려,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 관계라는 나무의 깊은 뿌리가 내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아침을 맞으며 건네는 잘 잤지? 하는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친구에게 힘들 때 건네는 작은 문자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침묵은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고 믿지만 때때로 그 침묵은 상대방에게 외로움으로 무관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솔직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마워. 널 생각하고 있어. 이 단순한 표현이 관계의 변곡점이 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가치를 어떻게 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도 잠깐 머무는 바람일 뿐이니 머무는 동안 향기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연도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향기롭게 남겨야 한다는 것, 그 향기의 시작은 다정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표현을 아끼곤 합니다. 마치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줄 것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진짜 소중함은 오늘 내가 직접 지키고 지금 표현해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더 무심해지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다정한 내가 되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 혹은 오래된 인연이겠죠. 그 사람에게 요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오래 침묵하지는 않았는지, 내 태도에 익숙함이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일수록 다정함이 멈추는 순간부터 서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담은 다정한 인사,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이것들이 바로 소중한 관계를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연이 머무는 동안 향기를 남기세요. 기억하십시오. 소중할수록 다정하게.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